가을이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는 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요? 나뭇잎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매 맺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공급해 주던 그 나뭇잎들은 살다 보면은 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맞고 벌레한테 물어 뜯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색깔도 변하고 또 상처받은 나뭇잎이 돼 버렸어요. 그걸 평생 가지고 살 수는 없겠죠. 나무는 지혜롭게 이 가을이 되면 그 모든 상처받은 열매들을 미련 없이 땅으로 던져 버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도 비슷하게 이 계절이 또 되면은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일들도 했지만 얼룩지고 상처받은 그런 세포들 있으면 다 청소해서 이것을 버려주는 계절이 되면은 우리들의 건강이 더욱더 알알이 잘 익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세포 저 세포에서 또 뜯어가지고 모아온 그 쓰레기들, 독소들을 어떤 장기를 통해서 버려줘야 됩니까? 신장을 통해서 버려줘야 돼요.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독소를 해독해주는 장기가 우리 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들어오는 음식과 함께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독소는 간에서 해독을 해주고, 또 그것을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일을 한 결과 쏟아져 나오는 독소들은 콩팥을 통해서 이제 버려져야 되는데, 간은 한 개고 신장은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그거 보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를 처리해 주는 장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신장은 두 개씩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장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장이 너무너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SOS 신호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한국 사람들은 7사람 중에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고치는 전문의들은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불치병이다. 마지막에는 투석해 주는 것, 좀 도와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줄 게 없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질병은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이 좀 튼튼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한눈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신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중요할까? 얘가 망가지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어떻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지, 오늘은 신장 건강 한눈에 6가지 기능과 8가지 경고 신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신장에 대한 기본을 좀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신장은
뭐 어떤 장기일지라도 혈관이 다 또 뻗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이 모세혈관 실타래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든 정교한 필터인데 전신의 세포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가 나오면은 이 혈관은 그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전부 신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신장의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가운데 아주 바쁜 일들을 신장을 해요. 야, 얘는 쓰레기 차 속에 섞여 왔지만 재활용을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것은 다시 몸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얘는 도저히 재활용은 어려워 하는 것만 요 사구체 혈관 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만 모아서 방광 오줌보로 보내주고 오줌보에서 어느 정도 이 독소들이 꽉 채워지면은 물과 함께 소변으로 버려주는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그 속에 있는 실핏줄 필터, 사구체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와 쓰레기들을 여과하는 필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과해서 버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쓸모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재흡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나 하는 것은 바로 사구체가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가지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신장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검사 수치 하나만 가지고 신장이 얼마나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신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과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장의 사구체가 한번 청소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가지고 온 것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여과시켜 주느냐를 가지고 한마디로 뭐 무슨 수치 비유엔 얼마야 뭐 얼마야 해도 한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구체 여과율, 이것을 이제 가지고 사구체가 얼마나 기능이 살아있는지를 설명을 해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1분에 90 내지 120ml 정도의 피를 여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과율이 90 내지 120%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50%밖에 여과가 안 된다 그러면 신장 여과율이 50% 정도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 가지 독소들 중에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얼마나 많이 혈관에 떠돌아다니느냐. 그 얘기는 이 독소는 다 걸러서 버려줘야 되는 건데 사구체 기능이 떨어지면은 여과해서 소변으로 버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 많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수치가 신장 여과율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그 크레아틴 수치를 몇 프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계산식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구체가 몇 프로 정도 여과해 준다라고 추정한다. 그래서 추정한다라고 하는 estimated 이자를 써가지고 EGFR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보면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크레아틴 수치가 나오면
그 공식에 넣어서 EGFR이 얼마다 그러는데 두 가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좀 틀리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구체가 얼마나 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걸러주는지, 흔히 60%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좀 건강에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5% 미만까지 떨어지면은 독소가 너무 많이 걸러서 버려주지 못하고 혈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나와요. 가렵든지 아니면 부종이 생기든지 뭐 여러 가지 버려주지 못한 독소가 혈관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오줌으로 버려져야 될 독소가 혈관에 돌아다니는 것을 요독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병원에서는 이식 수술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 신장보다도 투석을 더 잘해주는 투석기는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불편해도 똑같을 줄 알지만 현저하게 우리 몸의 컨디션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장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좀 잘 좀 돌보고 배려해 주면서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구체 여과시켜서 배설시켜주는 기능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걸러줄까? 이 콩팥 두 개가 하루 동안 신장이 걸러주는 혈액 양이 얼만큼인가 하면은 이렇게 큰 물통 보셨죠? 메고 다녀야 되는 큰 물통, 이게 한 18리터 정도 됩니다. 코카콜라 큰 병, 요게 2리터 정도 되죠. 1.8리터 정도. 그거 한 10개를 하루에 걸러줍니다. 이 물통 10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신장이 싫어하는 것 좀 절제하자. 두 번째는 이 신장은 전해질을 조절을 해줍니다. 전해질이 뭐예요? 여러 가지 무기물질들이죠. 얘들은 양은 적지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을, 전해질을 어떤 장기가 일을 하고 망가져 버리면은 그것도 같이 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몸속에서는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있어도 안 되니까 누가 조절을 해주느냐? 신장이 조절을 해줘요. 쓰레기 더미 속에 섞여온 이 전해질들을 자기 몸에 필요한 만큼은 재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쭉 지나가게 해서 소변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전해질이 언제나 일정한 양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분을 조절해 주는 것도 이거 신장이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어떤 신경, 신호, 뭐 여러 가지를 얘들이 다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이것을 정교하게 조절해 주면서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건강이 막 뒤흔들려 버리는 결과가 찾아올 거예요. 신장이 그냥 오줌 하나 만들어주는 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콩팥이 이런 미네랄들을 조절을 해주는데 얘들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산도가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알칼리성이냐 또 산성이냐. 우리 몸이 산성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병원균이 서식하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뭐가 많이 날아들어요? 똥파리가 많이 날아들듯이 산성이 너무 많이 심하다 그러면은 병원균들이
더 서식하기가 좋아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에 N, 질소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질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성 체질이에요. pH 숫자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나 과일, 채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pH 숫자가 높아지면서 알칼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서 병원균들이 들어와도 살기가 어려운 체질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조절을 해준다? 신장이 조절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는 언제나 70% 정도의 일정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조절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한 병을 더 마셨네? 그럼 그만큼 물속에, 이 몸속에 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덜 마셨든 더 마셨든 언제나 우리 몸속에 일정한 수분이 흐르도록 조절해 주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어떻게? 사구체에서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러면은 이 사구체에서 물을 대부분 끌고서는 방광으로 보냅니다. 그날 소변을 많이 보겠죠. 정확하게 필요 없는 양을 소변과 땀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날도 있어. 그런데 옛날처럼 똑같이 오줌 싸면은 큰일 나겠죠.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 물을 대부분 몸으로 다시 흡수를 하면서 언제나 수분이 일정하게 조절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수분이 다 걸러가지고 버려주는 일을 못하니까 몸에 너무 많이 수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면 몸이 붓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각 세포에서 생산된 쓰레기, 독소들을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버려주는 일을 하는 게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은 크레아티닌, 인산 칼슘, 수산화칼슘, 요소, 요산, 티로신, 리신 이런 여러 가지 독소들을 사구체에서 걸러가지고 방광으로 보내 소변으로 버려주는 일.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독소들이 막 혈관에 계속 넘치도록 흘러다니면서 오줌이 혈관에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거의 뭐 맞는 거예요. 몸에 독소가 흘러다니니까 무거울 거예요. 가려울 거예요. 피곤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신장에서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신장은 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피는 누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뼈 속에 골수가 들어있고 그 골수에 피를 만드는 공장, 조혈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뼈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쪽 시립 관현악단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 그 선수들로 200명이 앉아 있어도 앞에 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휘자 없으면 한 곡도 연주할 수가 없듯이 그 골수세포의 피 공장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신장에서 나옵니다. 이걸 대부분 몰라요. 신장에서 신장 그 겉질 간질세포에서 에리스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피를 만드는 조혈인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휘자가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찾아가서 자, 지금부터 내가 지휘를 하니까 내가 지휘하는 대로 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지휘하는 대로 피가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요 조혈인자가 덜 만들어지니까 적혈구가 적게 생산이 되고,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 대부분 적혈구 수치가 낮고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낮아요. 그래서 빈혈 증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뭘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아무리 피를 만드는 뭐 단백질이고 뭐고 뭐 다 먹었다 할지라도 신장이 나쁘면 이 조혈인자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빈혈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 대부분 혈액 검사에 보면은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장은 비타민 D를 저장 비타민 D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활성화된 비타민 D로 깨워주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비타민 D 수치가 높아도 대부분 병원에 가서 피 뽑아가지고 비타민 D 검사하죠. 그거는 저장형 비타민 D 수치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얼마나 깨어 활동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비타민 D를 깨워주는 대표적인 장기가 신장입니다. 그냥 뭐 쓰레기 청소해주는 청소부인 줄 알았더니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서 신장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기가 강해야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원기가 사는 사령센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원기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제 우리가 쓰레기 청소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이렇게 중요한 장기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신장이 비타민 D를 잘 깨워주고, 그러면은 피 속에 흘러다니는 칼슘을 이 깨어난 비타민 D가 가자 하고 끌고 뼈에 가서 달라붙도록 해줍니다. 신장이 나쁘면은 이 비타민 D 수치가 높아도 깨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특별히 비타민 D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요. 비타민 D가 하는 일은 칼슘을 뼈에 가서 달라붙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비타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비타민 D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비타민 D를 깨우는 일을 신장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붙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포 속에 핵이 있는데 핵 속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붙어 있습니다. 수용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비타민 D가 그걸 누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D는 세포 그저 마당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포 핵까지 들어가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또 뭐 뼈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피 검사를 통해서 딱 저장형 비타민 D가 30 이하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나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수학에서 A는 B다. 그렇다고 해서 B는 A가 아니죠. 길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런데 이 의학계에서 이걸 아직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혈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비타민 D를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놓고 약을 넣어줘서 수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이 좋아질 줄 아는데 아닌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와요. 왜?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에 분해 배설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성 작용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롭게 하고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어떤 나라 사람일지라도 그냥 공짜로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 어떤 나라에서 살지라도 태양은 있죠. 그래서 햇볕을 보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비타민 D는 넉넉히 만들어지도록 해놨는데, 비타민 D를 만나면은 그 속에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자극을 주면서 너 좀 콜레스테롤보다는 네 주인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외선이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두 가지로 좋은데,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계계통 질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햇볕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니까 순환이 잘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지니까, 이것이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봄, 가을 정도에는 한 30분 정도만 아주 짧은 반팔 반티를 입고 걸어 다녀도 하루 필요한 양이 다 만들어질 정도로 햇볕이 만들어준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다른 식물들이 햇볕을 받아서 사람처럼 똑같이 콜레스테롤 비타민 D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은 식물들 속에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자, 무말랭이, 무 뿌리는 땅 속에 있지만 뽑아가지고 잘라서 햇볕에 말리면 무말랭이가 되죠. 그냥 생무는 비타민 D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햇볕으로 말렸으면 무든지 깻잎이든지 버섯이든지 그때 햇볕과 함께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표고버섯 속에 비타민 D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쪽 집 안에서 뭐 기계로 말리는 것들이 있죠. 건조기, 이건 비타민 D가 없어요. 햇볕으로 말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먹어줄 수도 있겠고, 이것이 간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중요하니까 저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저장형 비타민 D가 됩니다. 지용성이니까 기름층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신장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뼈나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일을 해줘요. 이 중요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주는 장기가 어디라고요? 신장입니다. 신장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6가지 정도 요약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얘가 망가지면 뭔가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겠죠. 삐뽀 삐뽀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줘요.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8가지 신호 정도는 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신호는 신장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리고 뭔가 이걸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8가지 경고 신호가 뭘까? 첫 번째, 신장이 나빠지면 온몸이 피곤합니다. 아니 뭐 내가 봐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한 건 이해가 되죠. 아니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왜 나른한 거야? 신장이 하는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몸속에 독소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심장이나 혈관이나 근육에 버려주지 못한 독소가 많이 쌓이면 피곤한 거예요. 일을 안 했어도 피로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신장이 망가졌나? 하고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혈액 검사 한번 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둔해 가지고 무감각해.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가보면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 신장이 나빠지면 여러 군데로 신호를 보냅니다. 입맛이 떨어져요. 밥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산다 하고 먹었는데 다시 겨우 올라와 구역질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는 들어가면 나가야 또 새 것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소가 나가는 쪽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장 쪽에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지 못하니까 새로운 영양소들 속에 있는 그 성분들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갈 느낌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버려져야 될 철분, 버려져야 될 칼슘, 버려져야 될 나트륨, 이런 게 있는데 안 버려졌어. 그럼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 먹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입맛이 없고 그래도 막 먹으려고 쑤셔 넣으면은 겨우 올라와 싫다고 구역질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몸이 붓는 거죠. 왜 그래요? 몸속에 70% 정도 일정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일을 해주는 게 신장인데 그 물을 노폐물과 함께 걸러가지고 오늘은 너 물 요만큼은 나가야 돼 해가지고 오줌부로 보내서 소변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 보통은 톡 튀어나오는데 안 나와. 한참 있다 나와. 이 부종이죠. 부종은 이 신장이 수분을 딱 걸러서 제대로 충분히 버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신장이 무슨 일을 해요? 단백질을 필요 있는 것은 다시 몸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 정도만 버려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단백질은 쓸모 있으니까 대부분 몸으로 재흡수를 하도록 신장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럼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백질이 피를 타고 도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도 너무 낮아요. 다 쓰레기처럼 버려졌으니까. 그래서 그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혈관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흘러다녀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알부민은 물을 이렇게 몇 개씩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관에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관 안에서 물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힘이 약해지니까 얘는 삐질삐질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혈관에 있어야 될 물이 혈관 밖에 흘러다녀. 이게 부종입니다. 이 두 가지 작동을 통해서 신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몸이 붓기가 쉽다. 네 번째, 소변량이 별로 없어. 줄어요. 소변이 그냥 콸콸콸콸 예전에 나왔는데 한참 서 있어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오는데도 조금 나오다 말아. 왜? 소변을 만들어주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그걸 저장해주는 탱크는 뭐예요? 방광입니다. 아무리 방광 기능이 좋아도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 보내주지 못하면 쌀 오줌이 없는 거예요. 신장이 약해졌을 때에 소변 양이 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방광까지도 망가지면은 이제 이중으로 더 뭐 가보면 잘 나오지도 않고 조금 나오는데 또 다 싼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이제 방광까지 망가진 증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싸다가 말아버리니까 자주 가는 거야. 한 번에 다 싸야 되는데 조금 싸고 아직도 좀 남아있고, 이건 방광 쪽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소변의 양이 줄어도 신장이 혹시 지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신장이 안 좋으면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갑니다. 특별히 나이 들면 웬만큼은 이런 증상들이 있죠. 왜 밤에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지? 우리 몸속에서는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ADH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뇨,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오면 소변을 별로 안 볼 거고, 그죠?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잠자는데 계속 이뇨작용을 하게 하면은 잠 못 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건강한 사람은 요 항이뇨 호르몬이, 오줌 만들어서 싸게 하는 호르몬이 밤에는 이게 더 나와요. 더 나오니까 밤에는 화장실을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얘가 더 분비가 되는 거예요. 밤에 더 분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이뇨 호르몬이 덜 분비가 되니까 결국은 오줌 못 싸게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은 이 기능이 웬만하면 또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오줌 지금은 안 싸도 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주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방광도 같이 늙었어. 그래서 많이 밤새 저장을 해놔도 견뎌야 되는데 얘가 견디지 못해요. 과민성 이 방광염이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한 40% 50%만 차도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5번 싸는 것을 아침까지 참아가지고 많이 저장했다가 한 번에 쫙 싸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방광 쪽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잠이 깊이 들질 않죠. 잠을 잘 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꾸 설잠을 자니까 뭐 낮인지 밤인지 얘도 구별을 못하니까 나처럼 이 ADH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자주 화장실을 간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뭐 5번, 6번까지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장에서 혈압을 높여주는 레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신장이 망가지면은 이 레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적당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얘가 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아지면은 신장에는 사구체 모세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신장이 나빠지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면은 신장이 더 나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 혈압을 잘 조절을 먼저 해줘야 여과율이 빨리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혈압이 조절이 되는지,
신장이 어떻게 혈압 조절에 관계를 하는지를 좀 한번 보면은요. 혈압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혈압이 떨어지면 제일 싫어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신장입니다. 왜? 그냥 이 실타래 같이 뭉쳐 있는 못의 혈관을 필터 역할로 하니까 피가 어느 정도 압으로 밀어줘야만 여과되면서 통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게 사구체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장에서 그때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레닌이라고 호르몬이 나오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안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에게 쫙 뿌려줘요. 그러면 안지오텐시노겐이 안지오텐신 1으로 조금 가공이 됩니다. 양념을 친 거예요. 그러면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신장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또 한 번 안지오텐신 1에게 2차로 양념을 뿌려주면은 이제 안지오텐신 2가 돼요. 그러면 안지오텐신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제일 끝에 있는 모세혈관 쪽에 가서 분사가 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되는 작동을 합니다. 혈관이 딱 수축이 되면 혈압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물호수 딱 쥐어봐요. 압력이 높아지지. 그렇게 해서 혈압이 레닌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해준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지오텐신 2는 신장 위의 모자 부신피질에게 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부신에서 그 안지오텐신 2의 신호를 받아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신장 본체에 또 연락을 해서 신장, 네가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오줌으로 버려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나트륨도 너무 많으면 버려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가 떨어졌어요?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나트륨을 버리지 말고 몸으로 들어가게 해줘라. 나트륨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트륨은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니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나트륨이 혈관에서 많아지면 물을 많이 끌고 있으니까 혈관의 압이 높아져야 낮아져야? 높아지지요. 그래서 신장까지 또 도와주면서 혈압이 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만큼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높으면 이 반대로 작동을 하면서 내려가게 하고 혈압이 낮으면 올라가게 하면서 혈압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해 주는데 신장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이게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신장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간다. 반대로 혈압 올라가는 것 방치하면 사구체 망가지면서 신장이 또 망가진다. 7번째, 전신이 가려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서 버려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독소가 몸속에 계속 흘러다녀요. 그 독소가 피부 쪽을 자극을 하면서 가려움증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신장이 많이 나쁘면 소변을 봤는데 단백질은 몸속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같이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오줌으로. 즉 단백뇨가 나옵니다. 오줌이 물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너무 많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나오니까 물에 여기 양변기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물이 떨어지면 그냥 물인데 물에 단백질이 막 녹아 들어오니까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물이 쭈르륵 떨어지면 방울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바로 물이 되니까 그냥 물처럼 보이지만 끈적끈적한 단백뇨가 나오면은 거품이 생겼는데 안 꺼지고 그대로 있어. 즉 양변기에 거품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단백질이 많이 나오면은 1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있어요. 오줌을 내렸는데도 얘는 아직도 변기에 붙어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게 신장이 많이 망가졌나 보다 하고 또 간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게 그저 오줌 만들어주는 청소부인가 보다 하고 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장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이상 신호를 보내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민한 경고 음을 듣고서도 빨리 신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런 또 다른 유튜브 쪽에 제가 올린 강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천하시면서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시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경로를 다 봐야 돼요. 신장이 나빠지면은 혈압 올려주는 레닌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는 기능도 떨어지니까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그 기능이 조절 작용이 잘 안 되니까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혈압이 높으면은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으면 그 모세혈관에서 끈적끈적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 세포에 산소 제대로 공급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사구체가 더 빨리 망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신장이 나쁘면 당뇨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끈적끈적한 피가 흐를 때에 제일 많이 망가져 합병증이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가 신장 사구체에 염증 생기는 것, 거의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민한 여기 망막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잘 통과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개처럼 흐리대지고 나중에는 눈이 시력이 100% 없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모든 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 몇 개씩 나누어서 강의를 할 뿐이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맨날 노래를 부르는 8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제 저녁에 강의한 것은 왜 딴 데서는 안 되는데 여기 오면 거의 100%다 좋아지느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과 관계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 하나 때문이냐? 아니요. 어제는 시간 없어 그것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전에는 의학계에서 10년 전적, 길게 잡으면 15년 전에는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장내 미생물 때문에 신장 나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메커니즘이 설명이 안 됐어요. 이 장내 미생물을 유전자 증폭 검사로 지금처럼 모든 미생물들의 종류를 볼 수 있는 검사법이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 메르스, 사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국민들을, 그 얼마나 비쌌어요 처음에는.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검진비가 싸졌고 빨라졌어. 그래서 한참 코로나, 메르스, 사스 검사하다가 학자들이, 그전에는요 이렇게 일반인들 검사할 수 있질 않았어요. 이쪽에 전문 아주 연구자들만, 그것도 자기 돈으로는 못해. 정부 연구자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아주 진짜 비싼 전문 검사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몇 사람씩 이렇게 검사해서 그냥 논문을 위해서 조금 몇 개 해보는 정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한 20만 원 내면 다 해요. 그 정도로 일반화가 돼서 꼭 정부 자금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